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며칠 전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죠. 이 사건을 두고 전자발찌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김세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죠.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윤성의 얼굴이 며칠 전 공개됐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사건의 범인인 강윤성은 지난 5월에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성범죄를 포함해서 전과 14범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출소를 했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관리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6월 1일에 한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이 있었고, 네. 그 외에는 별일이 없다가 8월 27일에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에서 네. 첫 번째 희생자를 살인하였고, 몇 시간 뒤인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야간 외출을 하면 안 되는데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서 경보가 울렸고요. 네. 같은 날 오후에는 아예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습니다. 네. 이후 경찰이 강 씨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8월 29일 새벽 3시에 두 번째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네. 본인이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자수해서 긴급 체포된 사건인데, 이 강 씨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착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살인, 살인 예비, 사기,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네. 때문에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이런 6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네.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이런 전자발찌는 그럼 어떤 범죄의 경우 부착하게 되는 거고,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됩니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 선고할 때 같이 내려요. 네. 전자발찌 착용 명령 몇 년 이렇게 같이 선고를 하거든요. 네. 이렇듯이 반드시 법원의 부착 명령 결정이 있어야지 부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성범죄나 살인범죄, 같이 재범의 가능성이 큰 강력범의 경우에 이제 부착 명령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제 야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이 제한돼요.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 출입, 접근이 금지되고, 주거 지역도 제한하고, 이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네. 또 뭐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접근 금지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돼서,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거주지인 특정 지역을 벗어나거나 뭐 야간에 외출하거나 하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거든요. 법무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전자발찌 그 제한을, 그 외출이라든지 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반대로는 특정 지역에 가거나 특정 시간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사실은 규제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강 씨의 1차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1차 살인을 하고, 네. 또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2차 범죄까지 저지른 건데, 이걸 보면 이 전자발찌의 착용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에서 그런 면이 좀 드러나긴 했어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주로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2008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뭐 반복되는 이런 사고, 훼손 사고라든지 허술한 관리 문제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는 왔지만 이번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또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는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GPS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로 전달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와 외출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을 뿐 착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있고, 네. 또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끊어버리고 도주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강윤성도 역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차 살인을 하고 또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망가서 2차 살인을 하고 네. 이 전자발찌 착용 전후로 이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전자발찌를 사람의 힘으로 좀 절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할까요? 사실 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네, 이런 범죄가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그리고 전자발찌 이 훼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 제기가 됐던 사건이 오페산 터널 사제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2016년에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난사해서 행인과 경찰관 여럿을 숨지게 한 성병대 사건인데 네. 이 사람 역시 성폭행 전과를 포함해서 다수의 범죄로 전과 7범 상태였고 그래서 당연히 전자발찌 착용이 있었는데 2014년에 자신이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간단하게 칼로 절단을 하고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비롯해서 뭐 개선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건수가 매년 적게는 10건 남짓해서 많게는 2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요. 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 사건도 포함해서 13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그때마다 전자발찌 기능을 높이고 훼손을 막기 위해 개선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네. 해온을 사실이고 또 4세대까지 지금 만들어 왔다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그 마음을 먹으면 아예 절단하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이 전자발찌를 못 끊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신속한 추적과 검거가 없었던 면이 이 추가 범죄를 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전자발찌 제도는 사실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전자발찌를 사실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보호관찰소의 적정한 관리랑 시행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자발찌 제도는 그 도입되기 전 2004년에서 2008년을 보면 성폭력 사건의 재범률이 14.1%에 달했다고 하는데 네. 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제 성범죄자가 다시 재범하는 일이 1.3%로 줄은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 가능성을 그 훼손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계획한 전과자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자발찌 훼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이 강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훼손을 하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훼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이 전자발찌 그 착용자의 관리 감독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상황이 사실 전자발찌를 추적하는 센터가 서울과 대전 2곳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인력도 그 착용 전과자의 수 증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이 강윤성 사건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는 그 전담 인원을 충원하고 신속 수사팀을 설치해서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은 했고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과자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세라의 법률톡톡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